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고 과연 이것 때문에 일주일이나 연기를 할 만한 내용이었냐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부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정책에서 그 알파분을 20만 호, 즉 총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말 그대로 청사진만 보여줬을 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재 지역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적으로 고양 창릉 신도시 정도 아닐까 생각해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간략하게 적어도 10분 안쪽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위한 발표를 했고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5년간 이게 270만 호가 공급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70만 호를 인허가 하겠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 총 10만 가구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을 좀 줄여줌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 때문에 좀 사업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해주겠다. 그리고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을 좀 낮춰줘서, 즉 말하자면 지금은 목동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동네를 가면 사실 아파트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게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것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거나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조 안정성, 즉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만 평가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넣어줬고요.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이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면서 3080 공공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좀 어렵긴 한데 도심 내에 주거와 업무 그리고 상업지구를 복합으로 개발하는 도심 복합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현금 청산일이 좀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말하자면 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자한 사람도 정부는 그 훨씬 전에 기준으로 현금 청산 일자를 잡아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지역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나는 저 구역 지정 전에 투자를 했는데 왜 현금 청산이 되어야 하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퇴로가 좀 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산만 하더라도 3080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요. 제가 며칠 후에 영상을 올릴 신길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증산동이나 연신내역 일대에도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들도 민간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퇴로가 열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를 15만 호를 발굴할 건데 새 정부는 신규 택지를 많이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 간다. 이 부분에서 바로 GTX A 노선을 24년도 6월 이전인, 즉 2년 내에 조기 개통을 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이고 그 역 주변으로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지역이 고양 창릉 신도시라고 생각했고 창릉역 일대, 그러니까 원흥 도래울지구 이 일대까지 다 호재 지역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재건축 이슈로 기대감을 모아왔는데 2024년에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2년 후에나 나오게 된다. 즉 말하자면 총선 시즌에나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좀 상당 시간이 흘러야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급의 시차 단축, 통합 심의 이런 부분은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으로 펼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내 집 마련 리츠,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요새 최근에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게 고척도
목동에도 뭐 아이파크가 새롭게 생기고 이랬는데 여기에 월세나 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내가 지분을 조금씩 사서 이 집을 매입하는 방식이 바로 내 집 마련 리츠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뭐 누구나 집? 뭐 이런 10%만 내고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조금 내서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임대료만 내고 10년 뒤에 퇴거하거나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좀 비슷한 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사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거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활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줬던 혜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취득세도 면제해주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세를 해줬던 거죠. 아예 공짜로 해줬던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다주택을 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흔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발표는 좀 시원하지 못하게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나 먹을 게 없어 보이게끔 좀 나왔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호재 지역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 보도자료에서도 도심 내 신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대에다가 우리가 좀 이런 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먼저 사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재개발, 즉 과거에는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방식밖에 없었지만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거는 결국에는 GTX-A 조기 개통이 이루어질 그 노선들인데 창릉역 일대,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는 곳은 원흥지구, 도래울지구 그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발표에 좀 수혜를 입은 곳이 그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공업지대가 많은 지역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영등포 일대 그리고 창신송이동 뭐 이런 종로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영등포동과 물레동 일대의 준공업 지역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역시도 많은 아파트들이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시설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밀개발을 위한 좀 주상복합이라든가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의도의 많은 아파트들이 신통기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간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일대라든가 물레동과 영등포동 일대 그리고 고양 덕양구의 원흥과 도래울지구 이쪽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들도 많고 굉장히 긴 영상들이 많은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흐름을 짚고 간 다음에 차근히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할 그런 내용들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